안녕하세요. 가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엄청 따뜻해졌죠? 네. 벌써 11월이라니 시간 너무 빠릅니다.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캐롤 중에 그 노래 아시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낭만적인 캐럴인데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 혹시 아세요? 사실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제가 환상을 깨고 싶지는 않은데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진짜 좀 찌질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음악 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반전이 있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곡 아세요? 네. 이 아름다운 곡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죠? 그리그의 페르긴트 조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침의 기분이란 작품입니다. 마음이 맑은 소년이 아침 숲길을 달리고 있고 또 뭔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첫 곡이니까 음악을 먼저 들어볼게요. 아침의 기분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죠. 플루트와 타악기의 앙상블로 들으니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 것 같은 페르긴트 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들으셨으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곡은 배경이 아침인 건 맞습니다. 모로코 바닷가의 아침이요. 성공한 사업가인 중년의 페르긴트가 아침에 그 아름다운 해안가를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긴트, 알고 봤더니 실은 허풍과 거짓말로 남들을 속여서 성공한 거였던 거 있죠? 첫 곡부터 오늘 쭉 들으실 작품은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가 쓴 모음곡 페르긴트에서 몇 곡을 뽑아 엮은 것입니다. 이 음악은 노르웨이의 극작가 헬릭 입센이 쓴 희곡의 부수음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의 배경음악 같은 셈인데요. 이 연극은 페르긴트라는 이름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주인공은 정말이지 이상하고 남에게 나쁘게 구는 사람입니다. 빌런이라는 말 아시죠? 네, 악당이요. 그러니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고도 흐뭇하게 아름다운 바다나 감상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페르긴트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젊은 가슴으로 누군가에게 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솔베이그의 노래라는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베이그가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는 음악과 함께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또한 페르긴트는 어머니를 잃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제의 죽음을 곁에서 함께 하면서 자신의 단점,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허풍을 떨고 말을 지어내는 실력을 동원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편안하게 지켜주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단점은 있지만 또 그 단점이란 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페르긴트처럼요. 다음 들으실 곡은 어머니 오제의 임종을 지키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아내는 장면의 음악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와의 큰 이별을 치르는 페르긴트의 마음을 떠올리며 들어볼까요?
잘 들으셨나요? 네. 이 아름다운 곡을 앙상블 퍼플의 연주로 듣고 있자니 참 황홀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페르긴트의 만행을 고자질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허풍쟁이 사기꾼이냐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오늘 음악회 시간 동안 연주는 하나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곡의 소개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페르긴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과시하다가 친구인 척, 사업 파트너인 척 접근한 사람들에게 홀랑 도둑질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무일푼으로 사막을 횡단하다시피 해서 이번엔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살라말라이쿰. 그리고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또다시 허풍을 떨기 시작해요. 말이 좋아 허풍이지 사실은 거짓말, 뻥이라고요. 나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환생이다 라는 페르긴트의 말에 아랍 부족들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르긴트를 환영하는 이국적이고 활기찬 춤까지 추죠. 아니, 이 정도라면 사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 삽입되는 음악은 또 얼마나 황홀하고 근사하게요. 음악만 들어서는 사실 페르긴트의 만행 같은 건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냥 순수하게 이 음악을 즐겨볼까요? 아라비아의 어느 궁전을 상상해보면서 말이에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귀빈인 것처럼 여러분을 환영하려고 아름다운 아라비아의 무희들이 춤을 추는 상황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주 황홀하면서도 낯설지만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페르긴트는 이 환대를 받으며 아주 신났을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허풍과 거짓말이라는 천부적인 재능 덕에 또 황제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일은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긴트의 천막으로 한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니트라. 춤을 잘 추는 무희인데 심지어 부족장의 딸이라지 뭐예요. 그런 그녀가 페르긴트 앞에서 아주 관능적이고 요염한 아주 섹시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페르긴트는 생각했죠. 이거 플로팅인가? 완전 그린라이트인데? 젊고 아름다운데 권력자의 딸이라니? 페르긴트도 반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니트라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거든요. 나를 통해서 사랑의 신이 되어보면 어때? 이미 아라비아인들에게 한껏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었던 페르긴트는 자신이 가진 보석, 돈 이런 것들을 모두 바쳐 아니트라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정도 돈이면 아니트라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 부족장 딸은 무슨, 아까 얘기했던 친구나 사업 파트너처럼 아니트라도 페르긴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도적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페르긴트의 전 재산과 말까지 훔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도둑 아니트라에게 된통 당해버린 페르긴트. 아니 어쩌면 자신의 욕망과 허영심에 당해버린 것일지도요. 여러분, 우리 눈을 홀리는 의심스러운 아름다움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아니트라가 춘 아름다운 춤처럼요.
바보, 머저리.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페르긴트는 사기꾼 사업가로 성공하기 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참 사고를 많이 쳤던 인간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초대도 받지 않은 구여친 결혼식에 갔다가 한 여자에게 반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솔베이그입니다. 아니, 솔베이그도 귀가 있는데 페르긴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페르긴트는 거절을 당했죠. 그랬다가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결혼식을 난장판을 만들고 심지어 구여친을 납치해서 나쁜 짓까지 하고, 이게 소설 속 이야기니까 망정이지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 말종이라고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페르긴트도 벌을 받게 됩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한 거죠. 그러다 산으로 도망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저기 여자들에게 찝쩍거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을 왕국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페르긴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혹해서 따라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그 왕국이란 곳이 이거 왕국이긴 한데 마왕이 지배하는 트롤의 나라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트롤 마왕의 딸이었죠. 마왕은 페르긴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딸과 결혼하면 이 왕국을 물려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게 이마에 표식을 새기고 꼬리를 붙이는 것이었죠. 완전히 트롤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죠. 아무리 페르긴트가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어도 그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조건을 거부했고 분노한 트롤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늘 남들에게 폐만 끼치던 페르긴트가 이번엔 자신이 진짜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 순간이었죠. 이제 들으실 곡이 바로 그 공포와 혼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와, 공포와 혼란 잘 느껴지셨나요?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트롤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페르긴트 앞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구여친의 결혼식장에서 한눈에 반했던 그 여자, 솔베이그입니다. 순수하고 선한 솔베이그는 페르긴트가 가엾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가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니까 아름다운 거지 실제로는 좀 말이 안 되죠? 에? 여하튼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았던 페르긴트에게도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결국 그 행복의 손을 잡지 못하고 떠납니다. 페르긴트는 노르웨이를 떠나 크게 성공한 사업가, 아니 사기꾼? 네,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거짓말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늙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페르긴트. 이 가련하고 이기적인 노인은 이른이 넘어서야 부와 명성을 얻으려는 꿈을 완전히 접고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 고향인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죠. 그런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는 산산이 부서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빠집니다. 페르긴트는 간신히 배의 잔해를 붙잡고 물에 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꼭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페르긴트는 냉정하게 말하죠. 그래? 치, 내게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지.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비켜! 애원하는 남자의 손을 강제로 뿌리쳐서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만든 페르긴트는 혼자 살아남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수라장인 상황이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페르긴트를 욕하고 또 욕했지만 나라면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네요. 이렇게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는 격렬하고 긴박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말이죠. 아무튼 여기에 깔리는 음악이 또 얼마나 웅장하고 근사한지 몰라요. 차라리 저 이야기를 모르는 게 좋을 뻔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그냥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는 굳센 소년의 성장. 어쩌면 그쪽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페르긴트 좀 나쁜 놈이긴 한데 인생이 기구한 것 같아요. 고향인 노르웨이에 상륙한 페르긴트는 그간 살아온 삶을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꽤 충격적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대한 죄인이 되어 지옥에 갈 만큼 확실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르긴트, 당신의 삶은 뭐랄까 실패작인 거야. 물건으로 따지면 개성도 가치도 없이 잘못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재활용 재료가 되는 게 딱이야. 이 말을 들은 페르긴트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진정한 자아. 그래, 내게도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 있었어. 내가 그 증거를 댈 수 있어. 페르긴트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절망적인 방황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장소를 찾아가서 속죄하고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죠. 차라리 죄를 고백하고 지옥에라도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악마의 대리인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악마의 대리인조차도 페르긴트의 죄가 인류 죄인의 목록에 오르기엔 너무 하찮아서 지옥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삶도 부정당하고 지옥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페르긴트.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자신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단 한 사람. 맞아요. 솔베이그였습니다. 페르긴트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오두막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쓸쓸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 아니라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곳에는 수십 년간 페르긴트를 기다리며 백발의 노파가 된 솔베이그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페르긴트를 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그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솔베이그의 노래입니다. 페르긴트는 솔베이그의 무릎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물었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나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 속에 있었어요. 그제야 페르긴트는 모든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허영과 거짓 속에서도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만큼은 진짜 페르긴트로 존재했다는 것.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솔베이그가 불러주는 사랑과 안식의 노래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며 페르긴트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때때로 절망에 빠지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공연 잘 즐기셨나요? 네. 앙상블 퍼플은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음악만 들려드린 것이 아니라 페르긴트라는 이야기를 음악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시도록 작은 여정처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느끼셨나요? 네. 제가 무대에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린 친구들도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곡에서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고 또 어떤 순간엔 음악에 몰입하는 어른들의 모습도 보이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연이라는 점이 우리 퍼플 공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항상 마지막 곡 이후에 묘한 여운이 남죠. 혹시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듣고 가면 좋겠다 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역시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앵콜곡을 준비했습니다. 페르긴트가 산에 사는 트롤 왕과 부하들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나왔던 그 음악 기억하세요? 다양한 매체에서 긴박하게 쫓기는 느낌을 전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배경음악이기도 한데요. 익숙하신 만큼 연주와 함께 흥얼거려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산왕의 궁전에서를 마지막 선물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